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올해 노인 보호구역에 추가된 지역 교통안전 환경 개선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전망입니다. 전라남도가 행정안전부에 2019 지역 교통안전 환경 개선 사업 예산에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많은 46억 원을 확보해 어린이 보호구역 66개소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교통사고 잦은 곳 8개소에 중앙분리대와 노면 표시 등 시설을 대폭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반영된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의료복지시설과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은 방식으로 시설을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전남도 교육청이 최근 확산되고 있는 체육계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대응 방안을 내놨습니다. 도교육청은 체육계 지도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과 인권 교육을 진행해 왔지만 앞으로 피해 발생 시 신고 방법 연수를 강화하고 원거리 학생을 제외한 합숙 훈련을 금지할 방침입니다. 또 선수들이 훈련에만 치중하지 않도록 이들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 보호를 위해 해당 학교를 대상으로 상담 활동도 펼칠 계획입니다.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여수로 유치하기 위한 작업이 새해 들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최근 영호남 9개 시군이 총회 유치를 정부에 요청한 가운데 전남도도 TF팀 구성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세계 190여 개 나라가 참여해 지구온난화 문제를 논의하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과거 여수시는 2012년 총회 유치에 나섰지만 카타르가 개최지로 최종 결정되면서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150여 개가 넘는 단체에서 유치위원회를 꾸려서 유치활동에 나설 정도로 열의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거기 무산되는 바람에 상당히 좌절을 많이 가졌습니다. 지역민들이. 당사국 총회가 아시아권에서 개최되는 시기는 3년 뒤인 2022년. 여수시가 공식적으로 재도전을 선언한 가운데 전라남도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 영호남 10개 시군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TF팀 구성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달 말까지 위원들이 추천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2월 중에는 TF 출범식과 함께 1차 회의를 가지려고 합니다. 총회 유치가 국가계획으로 확정되면 인천을 포함한 주요 도시들도 유치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여수시는 한 차례 유치 활동을 벌이면서 쌓인 노하우와 세계 박람회 개최 경험 등을 활용해 선점 효과를 노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총회 개최의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유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도 다음 달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국가계획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이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한편 전라남도 의회와 여수시 의회는 다음 달 당사국 총회 유치를 국가계획에 반영해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한전 공과대학 입시 심사가 마무리돼 예정대로 오는 28일에 결과가 발표됩니다. 한국전력의 한전공대 설립단에 따르면 한전공대 부지 선정심사위원회가 1단계와 2단계 평가를 통해 한전공대 후보지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1단계 평가에서 후보지를 2곳으로 압축한 뒤 2단계 평가를 진행해 기준에 따라 점수를 주고 결과를 봉인했습니다. 심사 접수 합사는 오는 28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진행되고 한전공대 입지 최종 결과는 송재호 위원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던 원고 가운데 한 분이 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1차 소송의 원고 김중곤 씨가 96살의 나이로 울산의 한 병원에서 노환으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함께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광주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미쓰비시에 동원됐다 1944년 일본 도난카이 지진으로 숨진 고 김순례 씨의 오빠이며 또 다른 동원 피해자인 고 김봉래 씨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지역 소외계층 아동들의 방과 후 돌봄 교실 역할을 하는 복지시설이 올해 운영 예산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시설복지사들은 최소한의 교육복지를 위해 정부가 나서줘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로 9년째 지역아동센터에서 복지교사이자 센터장으로 일해온 허정란 씨. 허 씨는 최근 센터 운영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인건비가 대폭 올랐는데 정부가 지원하는 운영비는 별반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올해 29인 이하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는 월 484만 원.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되어 있는 복지교사 2명에게 최저임금을 주고 나면 남는 돈은 8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수입은 후원금뿐인데 언제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어 있는 예산을 쪼개 식단과 프로그램을 짤 수밖에 없습니다. 강사료 하나 줘버리면 나머지 뭐 재료비라든가 아이들 문제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사줘야 되고, 미술을 한다면 미술 도구나 재료들을 사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줄 수 있는 그게 없어진다는 거죠. 운영비가 쪼그라들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 건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입니다.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은 대부분 만 18세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 아동들로 전남 지역에서만 만여 명에 이릅니다. 대부분 방과 후 활동은커녕 끼니를 해결하기도 버거운 아이들이라 시설에서 온종일 시간을 보내는데 운영비가 줄어들 경우 복지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산 지원이 만약 안 된다면은 저 밑에 동생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느끼지도 못하고 기회조차도 생기지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이 같은 사정은 전국 4,100여 개 시설이 모두 마찬가지. 곳곳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최저시급 인상폭만큼 늘어난 운영비를 추경에 반영해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보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실제 반영 여부는 장담할 수 없어 당장 운영상 어려움에 부딪힌 시설 관계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양시가 정부에 광양항에서 율촌 산단을 연결하는 도로 건설을 건의했습니다. 광양시는 광양항에서 여수시 율촌 산단을 연결하는 해상규량 0.9km, 접속도로 1.7km의 도로 건설을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사전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 용역비 3억 원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광양시는 연결 도로가 개설되면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에서 율촌 산단까지 거리가 16.7km에서 2.7km로 줄어 물류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전두환 씨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하다고 처음 판단했다는 뉴스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전두환 씨 국립묘지 안장을 막기 위해선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과 관련 부처의 입장을 김인정 기자가 자세히 살펴드립니다. 국가보훈처는 최근 국회의원 질의에 대해 전두환 씨가 저지른 범죄의 경우 사면 복권돼도 국립묘지 안장 결격 사유라고 처음으로 공식 답변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그러나 이는 일반적 경우라고 덧붙이며 확답을 피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여부는 보훈처가 아니라 국가장법에 따라 국무회의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국가장을 집행하는 행정안전부에 질의했더니 사실관계가 전혀 다릅니다. 행정안전부는 장례 방법과 의전 정도만 국무회의에서 결정하게 돼 있고 국립묘지 안장 여부는 여전히 국립묘지 안장법에 따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책임을 떠밀고 있다는 겁니다. 논란의 불씨는 또 있습니다. 국립묘지 안장 배제 사유인 내란죄가 전시의 경우 특별 사면된 부분입니다. 사면의 효력을 어디까지로 할지는 논란이라 전두환 씨 국립묘지 안장을 확실히 금지하려면 법 개정 필요성이 여전히 남습니다. 보훈처장의 해석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어떤 무슨 독재자를 좀 보호하는 세력들이 집권을 한다든가 하면은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국립묘지에 못 가도록 명시하는 거지요. 전두환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고 안현태 씨 사례는 조속한 법 개정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오공비리 관련자의 뇌물죄를 지은 안 씨는 2011년 국립묘지에 안장되자 커다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비난 여론이 지속되자 안장된 지 반년 뒤에야 국립묘지 안장법을 소폭 개정해
뇌물죄를 안장 배제 사유에 포함시켰지만 이미 안장된 경우에는 소급할 수가 없어서 결국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 격이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여수 수산물 특화 시장 문제와 관련해 여수시가 어제 자체 회의를 열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자체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상인과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나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여수시는 이번에 나온 의견들의 실효성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고흥군 수협이 지난해 위판 사상 최고 위판액을 기록했습니다. 고흥군 수협은 지난해 수산물 위탁 판매사업 분석 결과 11만 9,500여 톤을 판매, 위판 금액으로 전년보다 314억 원이 늘어난 1,78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고흥군 수협 위판 사상 최고치를 갱신한 것으로 연안 수산물 위판으로는 전국 수협 5위의 기록입니다. 고흥군 수협은 위판장 시설 개선 등 인프라 구축과 폐류에 대한 개통 출하가 위판액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순천시 의회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의회 내 폭행 사건과 관련해 책임 있는 자세를 약속했습니다. 의회는 올해 첫 임시회에서 혁신을 위한 결의문을 제시하고 앞으로 의원별 서약서 제출을 통해 폭력 등에 대한 처벌을 감수하겠다며 특히 윤리특별위원회 상설 운영으로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구설에 오른 해외 연수와 관련해서도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결과 보고서도 개인별로 제출하기로 하는 등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말 동안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지만 다소 춥겠습니다. 한파특보도 조금 더 확대돼서 현재 경기 동부와 강원도, 충청도와 전북, 경북 곳곳으로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에 있고요. 현재 강원도 철원, 김하읍의 수은주가 영하 18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의 기온도 영하 5.8도를 보이는 등 어제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추위는 오늘 이후로 물러가서 일요일인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서겠습니다. 공기는 내내 깨끗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보통을 유지하겠고 내일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무척 건조하기 때문에 화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울릉도 곳곳에 약하게 내리던 눈은 지금 잦아든 상황이고요. 오늘 낮 동안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으로는 아침까지 눈이 조금 내리다가 차츰 잦아들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5.8도, 춘천은 영하 11.5도, 대구는 영하 3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도, 춘천 5도, 전주 3도, 부산은 6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내일도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